항공청장님 2004년에 근무하셨던 앞으로 좀 나와주시고요. 장종식 전 서울지방항공청장님 2007년에 근무하셨던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장만희 전 부산지방항공청장님도 함께 앞에 그 증언 대기석으로 좀 나와주시길 바랍니다. 나오시면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도 고양시 국회의원 김성애입니다.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이 넘도록 유가족들의 고통은 조금 더 옅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국정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자체가 국가가 아직도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음을 방증하고 있습니다. 깊은 슬픔 속에 계신 유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대한민국 국회 일원으로서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끝까지 지켜내지 못한 점에 대해서 무거운 책임감으로 사과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사 이후 유가족들께서 정부로부터 들은 말은 진심 어린 위로나 사과가 아니라 규정, 비공개, 조사 중이란 말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왜 하루아침에 생을 마감했는지 알고 싶다는 절박한 앞에서 과연 책임 있는 응답을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법과 규정을 방패 삼아 조사 중이란 말로 시간을 보내면서 오히려 유가족들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될 시점입니다. 오늘 저는 참사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콘크리트 둔덕과 조류 충돌 발생에 있어서 국가의 과실과 책임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조금 원론적인 이야기일 수 있지만 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는 일이 진실을 밝혀내고 사고의 재발을 원천 방지할 수 있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관계 부처장들께서는 이에 유념하여서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관님, 국토부 장관님, 활주로 종단 안전구역이라는 것이 활주로 앞에 못 미쳐서 착륙하거나 끝을 지나쳐 착륙하는 항공기의 손상을 줄이기 위해 아무 장애물도 없도록 하는 구역을 말하는 게 맞죠? 예. 이 구역의 정의와 목적상에 당연하게 이 구역 안에 설치되는 항행용 장비와 시설은 항공기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하고 최소 중량 및 높이로 설치해야 되는 것입니다. 공항 비행장 시설 및 이착륙 설치 기준 제22조에도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죠. 예. 참사 당시 무안공항을 보면요. 무안공항의 활주로는 종단구역을 로컬라이저의 바로 앞 착륙대 199m까지로 설정해 두었습니다. 착륙대로부터 204m 지점에 있는 로컬라이저와 콘크리트 둔덕원 떡하니 설치를 해놓은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지난해 12월 20일 되게 늦었습니다. 국토부에서 시정을 권고한 권익위도 그렇고 항공철도조사위도 현재까지의 조사 판단 결과도 모두 해당 로컬라이저 시설을 종단 안전구역에 포함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제외한 채 부러지기 쉬운 재질이 아닌 콘크리트 구조물로 포함해서 설치한 것이 규정 위반이 명확하다고 하는데 국토부 장관님 이제 인정하시죠? 예. 사실 항공기가 착륙하는 활주로의 끝에 어딘가에 콘크리트 구조물을 세운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국민과 항행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기 위한 규정 조치를 생각하면 권익위가 이거 해석할 필요도 없고 항철이가 물어볼 필요도 없는 당연한 얘기였던 것입니다. 이건 국토부하고 지방항공청이 처음부터 알아서 했었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공항 및 비행장 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 기준 제21조 4항을 보면요. 무안공항과 같은 정밀 접근 활주로의 경우에는 로컬라이저가 설치되는 지점까지 종단 안전구역을 연장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 무안공항은 이걸 로컬라이저 앞까지만 종단 안전구역을 한 겁니다. 이걸 아이카오의 원문으로 보면요. extend up to this facility. 여기서 facility는 로컬라이저를 얘기합니다. extend up to. 이거 무슨 고등학교 성문 종합 영어도 아니고요. up to는 뭡니까? 뭐뭐까지입니다. up to 100면 100까지입니다. 100 미만이 아니고 100 이하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extended up to 로컬라이저라고 했으면 로컬라이저를 포함해서 즉 그 이하로 해야 된다는 것인데 그 기본적인 규정을 지금까지 아무도 모르고 지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종단 안전구역을 설정하고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구조물을 설치하라는 규정을 만든 이유는 활주로 착륙대 너머까지 추가로 안전을 확보하지 않은 뜻이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건 콘크리트 구조물이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고요. 공항 안전 운영 기준 제109조 제5호에도 착륙대 종단으로부터 240m 이내 지역에 설치되는 시설 장비는 부러지기 쉬워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한공항 설치된 로컬라이저는 무슨 업투고 익스텐드고 따질 것도 없이 이미 이 둔덕이 204m에 위치하는 이상 이게 규정 위반이라는 거는 그냥 알 수 있는 거 아니었습니까, 장관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말입니다. 참사가 발생한 직후에, 재작년이죠. 여기에 대해서 당시 박상우 장관과 그 일당들이 뭐라고 말했는지 한번 보시죠. 보도자료 내용은 무한공항 로컬라이저는 관련 규정에 맞게 설치되었습니다. 24년 12월 31일에 태어나게 한 발표입니다. 25년 1월 7일에 또 뭐라 그랬냐. 국토부 언론 브리핑에 이렇게 나옵니다. 종단 안전구역 외에 설치되어 있어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설치해야 하는 규정에 위배된다고 해석하기 어렵다. 이따위로 해석하고 있었던 것이 박상우 장관의 국토안전부였던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알고 이 국토교통부가 말을 했는지 모르겠고요.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콘크리트로 시공된 로컬라이즈가 도처에 있습니다. 여수공항, 포항 경주공항, 광주공항, 김해공항, 사천공항, 여수공항은 무려 4m 높이의 둔덕을 설치해놨습니다. 자, 참사 직후까지도 콘크리트 둔덕이 규정 위반이 아니라고 당당하게 말하던 당시 박상우 전 장관 그리고 국토부의 언행, 무한공항 이외 전국 도처의 공항에 설치되어 있는 콘크리트 둔덕들이 국토부와 항행안전 관련된 기관들의 무능력과 임무 혜택 그리고 그로 인한 소고 행적의 이 벌인 이것이 이 참사의 원인이고 범인임을 온몸으로 입증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도 말 안 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지내왔다는 것 자체가 이것이 대한민국 지금 국토교통부의 민낯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장관님, 지금도 국토부 직원들은 이 사안을 안이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해서 왜 이렇게 이 규정 위반을 인정하는데 1년 걸렸냐는 질의에 오늘까지도 답변을 지금 안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복지부동으로 이 일관하고 있는 국토부의 자세에 대해서는 정말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자, 공항설비법 관련 규정에 따라서 공항 및 항행 안전시설의 안전을 총괄하고 감독해야 될 국토부의 책임을 장관님께서 이 자리에 좀 공식으로 인정해 주시고 유족들에게 좀 사과를 해 주실 수 없겠습니까? 예. 그 둔덕 문제에 대한 여러 차례에 걸쳐서 그 규정을 개선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제대로 되지 못했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국토부 장관으로서 뭐라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저는 잘못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유족 여러분들께 그런 문제가 생긴 것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단순히 둔덕 문제뿐만이 아니고 항공시설 안전 전반에 걸쳐서 새롭게 규정이라든가 그 내용을 살펴보고 대책을 세워서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분 더 드리세요. 예, 한국공항공사 직무대행님 그리고 서울지방청장 두 분, 부산지방항공청장 그 자리 좀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자, 해당 규정 위반에 대한 책임 철저히 조사하고 수사기관의 수상이 밝힐 것을 좀 약속해 주시겠습니까? 예, 유족들에게 사죄의 마음이 있으시다면 유족들 바라보시고 사과의 마음으로 한번 인사를 해 주시겠습니까? 네, 장관님,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지 반년이 넘게 지났습니다. 대한민국을 다시 정상으로 돌려놓기 위한 일환으로 이번 참사에 대한 국토부 산하 모든 항행 안전 관련 기관들의 철저한 자기반성으로 유족들 앞에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피해자들의 명복을 빌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종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진보당 원내대표 맡고 있는 울산북구의 윤종호 의원입니다. 우리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건진희 위원장님 어디 계십니까? 건진희 위원장님. 오늘 동료 의원들 지적도 있었는데 지난 1년 동안 그 사저위의 어떤 전문성에 대한 유족들의 우려가 많았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 구성할 때 어떻게 구성합니까? 절차 이런 거 어떻게 구성해요?
조사단 구성을 말씀하시는 예, 조사단 구성할 때. 예, 그 사고가 발생했을 당시에 조사단 전체가 우리 사조위원회 조사단 전체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9명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큰 사고가 생기면 따로 구성할 게 없어요. 전원이 다 투입이 됩니다. 기존에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그 9명은 상근 조사단입니다. 항상 출근을 해서 사고 조사만 전담하는 인원이 그럼 조사단장을 모실 때 헬기 조정 경험만 있고 사고 조사 경험이 전혀 없는 분을 이렇게 선정하셨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예, 물론 저는 이제 사고가 생기고 그 이후에 민간인 위원장을 맡아달라고 해서 이후에 투입된 위원장이긴 합니다. 그래서 사고조사단을 구성할 때는 제가 관여를 하지는 않았고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 전에도 제가 사고조사위원을 했던 적이 있어서 보면 어떤 사고가 생겼을 때 그 사고를 담당하기에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사조위 내부에서 논의해서 정하게 됩니다. 예. 그런데 이번 사고조사단장이 어떻게 인선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장이 되기 전에 인선이 되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사고가 일어나면 뭐 기존 이렇게 고정적인 조사단도 있겠지만 그 사고에 맞는 조사단원이 투입돼야지 제대로 된 사고 조사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맞는 예. 말씀이.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헬기 정비했던 분이 지금 사고조사위원회에 들어가 있거든요. 이분이 왜 투입됐는지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갑니다. 저희가 사고조사위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사고조사위원회 총 9명이어서 아시는 것처럼 비행기 여객기 하나에는 부품이 수십만 개가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모든 분야의 전문가들을 우리나라는 이런 대형 사고가 지금 약 23년 만에 생겼기 때문에 상시로 수십 명의 NTSB처럼 수백 명의 조사단을 확보하고 있을 형편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사고가 생길 것을 네. 제가 미리 예측하지 못해서 예, 그러다 예. 보니 인원이 제한되어 있었다는 네네.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그렇다 손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요. 거기 사고에 맞는 조사단이 필요한 것이고요. 지금 그 사고조사단이 현역으로 일하시는 분, 예를 들면 보잉 737 그 800을 운항하거나 정비했던 사람이 한 명이라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지금 737 조종사 출신이 한 명이 있는 걸로 제가 지금 기억하고 아니, 출신이 있고 실제적으로 현역에 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현역에 일하는 사람이 사고조사단에 들어올 수는 아니, 그러니까 제 없습니다. 이야기는 네. 조사단에 일상적으로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고가 일어나면은 긴급하게라도 조사단에 포함시켜서 운영을 해야지 제대로 된 조사가 되지 않겠냐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의원 저희가 전문가 물론 많이 부족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거듭 사과를 드리고요. 다만 그 전문가 그룹들을 또 따로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일단 우리 미국 NTSB 같은 경우는 작년 포토맥강 사고 때 실제적으로 그 조사단에 여러 어떤 전문가들이 좀 투입돼서 현직에 있는 분들이 조사단을 꾸려서 조사를 진행했거든요. 좀 그런 부분이 좀 앞으로도 좀 대안이 마련됐으면 좋겠고요. 예,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일단 사조위에 여기 우리 자체 공보 담당자 있습니까? 자체로 공보 담당자를 사조위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지금 국토부 공무원들이 그런 역할을 좀 하셨는데요. 이거 지금 그 조사 운영 과정에 이렇게 공보 담당자도 없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독립수명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비판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자체 공보 담당자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 국무조정실장님, 새로 이렇게 좀 사조위가 이렇게 국무조정실에서 담당하게 되면은 좀 전문성 있는 공보 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적극 동의하고요. 아무래도 이제 전문성이 있어야지 신뢰성도 생긴다고 생각됩니다. 이번에 사조위 구성할 때 그 부분 감안하도록 유족과 하겠습니다. 잘 소통하고 또 조사단 내에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이렇게 대국민 홍보도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사조위가 이렇게 새로 구성될 수는 없겠지만 구성될 수도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전문성이 떨어진 사람 좀 빼시고 실제 좀 현역에서 제대로 좀 조사할 수 있는 사람 투입할 수 없습니까? 예, 사조위 자체를 새로 구성합니다. 새로 구성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어떤 좀 공정성 있고 좀 전문성 있는 분을 구성하실 거를 다시 한번 더 예,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우리 방위각 시설과 관련돼서 우리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동철 체육실장님, 예. 그 기간 보고 하시면서 그 완료된 것도 있지만 아직까지 개선 중인 게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현재 그 김해 여수공항은 올해 2월 달에 완공되는 것으로 알고 되어 있는데
제주는 내년 3월에 완공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늦습니까? 네, 의원님, 그 제주공항은 설계가 이미 완료됐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여름철에 강풍이나 해무 같은 것들 때문에 예. 그 양방향의 방해각 시설이 필요하다라는 현장의 의견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 의견을 반영을 해서 저희가 일단 공사 일정을 잡았습니다만 네, 네. 다시 한번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지금 따질 수 하여튼 있는 뭐 방법. H형 지금 철골로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거 지금 뭐 하여튼 만약에 충돌하면은 비행기 찢기고 뭐 폭발할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그 현직에서 일하는 조종사님들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착륙할 때 그 로컬라이즈 ILS 접근 절차 말고도 GPS에 기반한 RMP 접근 절차로 착륙이 가능하고 ILS와 착륙 원리가 비슷한 VR 접근 방식도 있다고 들었는데 조금 이렇게 착륙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렇게 좀 그 우선 이렇게 좀 개선을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예, 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 그 조종사 관제 기관들하고 그 여러 가지 접근 절차 등에 대해서 의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논 결과를 토대로 해서 공개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해공항 같은 경우는 긴급하게 그 에이펙 정상이 열릴 때 둔득 위험하니까 임시 안전 조치를 했거든요. 제주공항도 일단은 그렇게 안전 조치를 하고 위해 때문에 대안을 수립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저는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의원님 그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현재 그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 의견들을 듣고 있고 저희가 조기에 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또 추가적인 방안도 강구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광희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네, 경찰청을 소속 기관으로 하고 있는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청주 서원구에서 온 이광희라고 합니다. 경찰청장 직무대행님께 여쭤보겠는데요. 예, 경찰 참사 관련 수사는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예, 제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진행하는 겁니까? 예, 사고 직후에 25년 1월 2일 날 제주항공 사무소 등 압수수색을 통해서 경찰이 본격적으로 수사를 개시한다고 하는 듯 보였습니다. 근데 이렇다 할 경과나 진행 사항에 대한 발표 없이 참사 1주년이 지난 25년 12월 17일 날 또 항철이를 전격 압수수색을 했어요. 경찰 조사가 이렇게 과하게 신중할 만큼 어려운 수사였습니까? 예, 그 이게 경찰 왜 사고의 조사 결과를 참조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유가 있어요? 예, 조류 퇴치나 관제 업무 그리고 로컬라이저에 대한 부분은 계속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고 다만 그 엔진의 결함, 기체의 결함 그리고 조종사의 그런 부분들은 항처리 조사가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예. 계속 여쭙겠습니다. 그 아이카오 국제 민간 항공기구인데요. 여기에 부속서에 의하면 항공 사고 조사의 목적을 재방 방지로 하고 있습니다. 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 책임과 판단의 명확한 분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오늘 계속 그 사조위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사법조사와 사고조사는 상호 독립적으로 진행되어야 되고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이유로 해서 지연되어서는 안 된다는 게 국제 기준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을 보면 거기에도 국내법에도 사조위 조사와 형사수사의 분리원칙을 명시를 하고 있고 지금 보시는 대로 30조에 분리수행되어야 된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조위 조사는 형사책임 판단을 위한 절차가 아니고요. 경찰 수사는 사조위 조사와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를 비춰볼 때 경찰 수사가 사조위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야 할 근거가 없는 거죠. 예, 동감합니다. 예. 네, 없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확인을 좀 해봤어요. 사조위는 재발 방지를 위해 진상을 규명하고 조사 결과로 안전을 권고하는 한편 경찰 조사는 진상규명을 통해 범죄 사실에 대해서 규명을 하고 그 결과물로 책임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책임을 누구에게 물었습니까? 지금 그래서 그 수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목적이 다른데요. 예. 조금 있다가 왜 늘어졌는지는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경찰은 그 유가족에게 마치 사조위 사고 원인 규명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는 듯하게 얘기한 적이 있나요?
전남청에서 그런 적 있죠? 유가족 분들께 8차례에 걸쳐서 설명회를 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고요. 근데 조사위 사고조사 결과는 형사의 책임 판단을 위한 자료가 아님에도 경찰이 이를 수사의 전제 조건으로 삼는 거는 국제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고 현행법에도 부합되지 않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경찰 측에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둔덕 설치나 존치 결정 과정에 대한 수사, 매년 진행하는 공항 운영과 안전 점검의 문제점, 위험성 지적의 이후의 미조치 사항에 대한 수사, 관리 책임자 등의 조사는 사조위 조사 결과 상관없이 경찰에서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예, 그래서 별도로 진행을 하고 해왔고 또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제가 보기엔 그렇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그 압수수색을 1차 제주항공, 부산항공청, 무안공항까지 1월 2일 날 했고요. 2차는 요 사이에 3차 수색하고 그리고 7개월간 수사 진행을 한다고 아무 소식이 없다가 4차를 했어요. 3차 때도 그래서 피해자 입건 44명, 관련자 조사 72명, CCTV 분석을 이제 진행을 했는데 이 7개월간 뭐를 했나요? 중간 발표라도 한 적이 있으십니까? 예, 중간 발표는 하진 않았습니다. 오송 참사는 6개월에 한 번씩 했었어요. 제가 오송 국조위원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안 했습니까? 예, 왜 수사 상황에 대해서 유족들에게 알리지 않고 수사도 7개월간 수사 진행을 하지 않은 거죠? 예, 유족분들께는 8차례에 걸쳐서 수사 진행 사항을 제가 보기에는 조사위 결과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유족들은 전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좀 전에 그러면은 왜 7개월간 수사 진행을 하지도 않고 지금까지 1년 동안 이에 대해서 어떠한 기소 사항도 없고 이게 뭡니까? 경찰 조사가 독립적으로 이루어졌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1년 동안 뭐 하셨어요? 예,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경찰 수사는 사주위와는 별개로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아니 이렇게 돼서 보안 수사권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수사 개시되고 사고 이후 상당 기간 진행이 됐는데 그 지연 책임 누가 집니까? 수사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지죠? 이 수사 지연 책임을 7개월 동안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럼 누가 책임집니까? 예,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확인 인정하시면 안 되죠. 직무대행님, 경찰의 수사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오늘 질문하시는 분들이 전부 사조위 얘기만 합니다. 사조위는 사조위 조사를 하는 거고 경찰은 경찰의 수사를 하는 겁니다. 예, 제가 보고받기로는 우리 수사본부가 편성이 돼서 경찰위에서는 사주위와는 별개로 그 조류 퇴치에 관련된 부분, 관제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이 무안공항이 그 개항할 당시 2007년도부터 지금 그 말씀 중에서도 기체 결함이나 업무상 과실이나 이런 거가 안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은 저에게 준 것도 하나도 없어요. 예, 그리고 뭐 제가 이제 그 기체 결함이라든지 엔진 결함에 대한 부분은 경찰 수사에는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주의 결과를 살펴봐야 됩니다. 이미 경찰이 사고 직후부터 수사를 진행해서 이미 1년이 지난 이런 상황까지 왔는데 위법성 여지나 책임 소재는 분명히 밝혀져야 이미 이런 사고를 당해본 우리 지역에서 만약에 이렇게 있었다 그러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저는 경찰이 왜 이런 식으로 아무것도 안 했는지 수사에 대해서 왜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는지 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 제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다. 네네. 예. 그 의원님께서 아무것도 안 했다는 말씀에 저는 동의할 수는 없고요. 저희도 수사본부를 편성해서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조류 퇴치, 그리고 관제 업무, 그리고 로컬라이저의 그런 설치부터 그다음에 설계, 그다음에 시공, 그다음에 설계가 또 변경된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또 계량공사 2023년에 계량공사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수사를 하고 해왔고, 또 지난번 국정감사 때
03년도에 설계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오늘 대대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압수수색 결과를 신속하게 분석해서 수사팀도 보강을 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좀 중간 수사 결과라도 유족들 분께 설명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예. 사진에 보면 우리 유가족이 사전에는 그 전날까지도 저렇게 여러 가지 자네들이 이런저런 자네들이 있고 유가족들 유품들도 저렇게 늘어져 있었는데 왜 싹 치웠습니까? 깨끗했습니다. 누가 치웠습니까? 왜 치웠어요? 사조위 조사관들이 치웠습니다. 저희가 공식적인 현장 조사는 그 작년 1월 20일에 끝났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그 국정조사를 받으면서 국정조사에 이제 현장에 이제 그 국정조사 특위위원분들이 오시게 돼 있었기 때문에 현장을 한번 사전에 가서 위원들이 보는 그 동선을 한번 보려고 갔었고요. 그리고 1년 동안 방치해 놨는데 1년 동안 저렇게 방치해 놓고 네. 비행기 잔해물의 부속품일지도 모르는 그런 여러 가지를 그 현장에서 싹 치웠다고 하는데 현장에서도 몇 가지나 수거해서 간담회장에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저 부분에서 경찰은 자 이렇게 사조위가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경찰이 그 근처에 접근도 하지 않고 사조위의 결과만 믿고 기다린다고요?